매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1억 마리 이상의 오리가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미국 인구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대규모 농장에서 건강하게 사육되는 오리 무리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에서는 세심한 관리와 최첨단 기술을 갖춘 가공시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오리알은 황금빛을 띠고 영양이 풍부하며 오리고기는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연어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일반 닭고기보다 철분 함량이 높아 오리는 영양의 미궁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전 세계 미식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리고기와 오리알을 가공하는 세계 최첨단 공장들을 살펴보며 이 성공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오리 산업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전 세계 오리 개체수의 97%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적인 현대 오리 공장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광대한 국내 시장을 탄탄한 도약대로 활용하여 주요 오리 수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포그라와 라벨 팜스, 수 레이벨 팜스와 같은 유명 농장들이 이러한 성공적인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수컷 오리의 생식기는 팽팽하게 감긴 용수철처럼 생겼으며 몸길이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리에 대한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컷 오리는 이 독특한 무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짝을 유혹할 수 있으며 어떤 기후 상황에서도 놀라운 속도와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오리고기는 황금빛으로 바삭한 껍질과 매혹적인 풍미로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오리는 자연 서식지에서 사육될 때 양계업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조류 중 하나로 악명 높습니다. 오리 배설물은 최대 8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모니아 냄새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닭 사육보다 오리 사육장을 2배 더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한편 오리 배설물은 농업에서 검은 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작물을 키우고 양어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리 새끼들은 여행을 시작하며 번식 농장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각 알은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꼼꼼하게 선별됩니다. 선별 과정 직후 알들은 특수 부화 트레이에 담긴 후 자동 부화기로 옮겨집니다. 부화기 내부 온도는 약 37.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조명은 자연광 주기를 따라 조절됩니다. 이를 통해 알이 건강하고 균일하게 부화하기에 적합한 따뜻하고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온도가 기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배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를 끼치거나 알이 부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리 새끼들은 알껍질을 낳은 지 약 28일 후부터 부화를 시작하는데 부리로 알껍질을 두드린 후 조심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소심하고 떨리는 발걸음이지만 활기가 넘칩니다. 작은 눈들이 이따금씩 살짝 뜬다. 황홀함으로 가득 찬 이 순간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리 새끼들은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고 탐험하기 위해 무리지어 모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화 직후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생후 초기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가금류는 오리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종입니다. 따라서 장염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위험한 질병 예방에 높은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백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 무리의 건강이 보호되어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새끼 오리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 오리 사육 전문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운송 컨테이너에 정성껏 포장된 새끼 오리들은 새끼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옮겨집니다. 오리 새끼들은 물 위를 편안하게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는 보트나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농장으로 옮겨집니다. 농장에 도착한 후에도 오리 새끼들은 건강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인 보살핌과 양육을 받게 됩니다. 새끼 오리들은 번식장에서 안전하게 옮겨진 직후 농장 주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전문 보호구역으로 옮겨집니다. 보트가 천천히 멈추면 새끼 오리들은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오리들은 최상의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오리 새끼들은 전통 농장의 넓은 우리에 방생되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이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쾌적하며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편 현대 농장의 자동화 기술은 동물들이 섭취하는 사료와 물의 양을 조절하여 사람의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오리 새끼들은 정성껏 준비된 영양이 풍부한 사료를 통해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받습니다. 오리 새끼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는 병아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한 오리 새끼의 소화기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식단을 조정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린 나이에 물에 노출되어 물을 마시고 수영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 과정에서 완전한 발달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 5, 6개월 동안 세심한 보살핌을 받은 후 새끼 오리들이 완전히 성숙하면 알이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농장으로 옮겨줍니다. 오리는 물갈퀴가 있고 다른 종류의 가금류와 달리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혼잡한 환경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농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해결책은 특수 메시펜과 경사진 경사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사로는 오리들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좁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치 오리 엘리베이터처럼 보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오리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동 중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성숙한 암컷 오리는 특히 봄과 여름에 1년에 200개에서 25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풍부하고 양질의 알을 공급하는 자원입니다. 반면 오리는 어미로서 매우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암탉이 정성껏 알을 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을 낳은 후에는 곧바로 둥지를 떠나 새끼를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며 부화 과정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이러한 태평스러운 행동 때문에 농부들은 계란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특히 능숙해야 합니다. 수집된 오리알의 일부는 소금에 절인 오리알로 가공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있는 별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달걀 껍질에 묻은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달걀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 후 각 달걀을 꼼꼼하게 검사하여 수정되지 않은 달걀만 최종 제품으로 선택하여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 후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붉은 점토, 흰 소금, 물로 구성된 양생 진흙 혼합물을 만들고 완전히 매끄러워질 때까지 섞습니다. 이 단계는 제조 규모에 따라 수작업으로 또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액체가 원하는 농도에 도달하면 계란에 도포하여 갑옷처럼 두꺼운 막을 형성합니다. 경화 과정 동안 이 막을 통해 소금과 미네랄이 껍질 구조에 점진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경화 진흙 한 번에 약 150개의 계란을 코팅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경화 진흙으로 코팅한 후 약 30-40일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런 다음 계란을 직사광선을 피해 따뜻하고 그늘진 곳에 둡니다. 이 기간 동안 계란은 동면 상태에 들어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천연 조미료의 정수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하여 노른자 안에서 기적적인 변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화 기간이 끝나면 계란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척하여 계란 표면에 남아있는 진흙층을 제거합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노른자를 깨뜨려 보면 진한 진홍색을 띠고 그 모습은 마치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킵니다. 젤리처럼 부드럽고 반투명하며 순수하고 밝은 아름다움으로 빛납니다. 남은 흰자를 헹궈 제거한 후 계란 노른자를 트레이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 후 계란 노른자 위에 알코올을 뿌립니다. 이는 계란의 보존뿐만 아니라 소금에 절인 계란의 독특한 풍미를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소금에 절인 달걀 노른자는 조심스럽게 보관용 봉지에 담거나 잘 알려진 요리를 준비하는 데 바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리의 예로는 소금에 절인 달걀 노른자를 곁들인 월병, 소금에 절인 달걀 볶음밥, 소금에 절인 달걀 커스터드 번 등이 있습니다. 노른자의 풍부하고 고소하며 크리미한 맛은 이러한 요리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한 입마다 더욱 복잡하고 완벽한 맛을 선사합니다. 소금에 절인 오리알은 부엌에서 매우 귀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요리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유경 오리의 경우 오리가 우리에서 꺼내져 특수 제작된 차량에 실려 가공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오리가 가공 공장에 도착하는 즉시 초기 가공 단계를 위해 지정된 특수 구역으로 즉시 이송됩니다. 숙련되고 잘 훈련된 작업자들이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모든 필수 조치를 수행하여 오리를 후속 가공 단계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 절차에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장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는 고기의 최적 품질을 유지하고 후속 가공 단계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동시에 오리의 겉면 전체를 꼼꼼하게 세척하는데 여기에는 피부에 묻은 먼지, 오염물질 또는 기타 원치 않는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단계는 자동화되고 특별히 설계된 최신 제조 라인으로 뒷받침되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보다 전체 공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며 훨씬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전체 과정에서 최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하면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개선하고 음식이 최고 수준의 청결과 안전 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공 단계가 완료되면 오리는 고기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냉각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이 단계에서 오리는 정밀하게 조절되는 온도의 냉수제에 완전히 담가집니다. 이를 통해 오리의 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 냉각 과정은 고기의 품질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이전 단계의 잔여 열로 인해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에 담근 직후 오리들은 조심스럽게 꺼내어 냉각실 내부의 냉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선반에 걸어둡니다. 이 냉각실은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며 매우 효율적입니다. 1시간에 수백 마리의 오리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작업 기간 동안 일관되고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오리를 수직으로 매달면 차가운 공기가 고기 표면 전체에 고르게 순환되어 물 빠짐이 좋아지고 고기에 남는 수분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는 이후 가공 단계에서 고기의 원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최종 제품이 고객에게 판매될 때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리를 완전히 식힌 후 차가운 물을 뿌려 수분을 유지한 다음 꼼꼼하게 포장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이후 가공 단계까지 운송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 오리는 전문 가공 시설로 이송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로스트 오리 조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리를 갈고리에 매달고 뜨거운 물을 몸 전체에 고르게 붓거나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에 완전히 담가둡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껍질이 매끄럽고 팽팽하며 제대로 손질되어 로스트 후 특유의 바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끓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라임잎, 후추, 쑥 잎과 같은 천연 허브와 향신료를 우려내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는 은은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향긋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를 특징으로 하는 후속 양념 과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데친 직후 오리는 물기를 완전히 빼고 오븐에 넣어 구워냅니다. 오븐을 고온으로 예열한 후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오리를 구워냅니다. 오리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껍질은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집니다. 오리가 원하는 정도로 익으면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속살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며 껍질은 바삭바삭하여 풍부하고 맛있는 풍미를 선사합니다. 구워져 따뜻하게 제공되는 오리 조각들은 접시에 담겨 제공됩니다. 구운 오리는 풍부한 맛, 바삭하고 풍미로운 껍질, 그리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살코기로 축하 파티나 가족과의 식사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루퍼는 맛있고 값비싼 생선이지만 과연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그루퍼 양식 산업의 숨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가두리와 시멘트 탱크에서 시작된 그루퍼의 기원부터 수확 및 가공 단계를 거쳐 입안 가득 군침이 도는 요리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혹시라도 그루퍼의 유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제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낚시 애호가들은 오랫동안 그루퍼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160종이 넘는 그루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산호초 바닷물을 떠다니는 진정한 거대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능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50년까지 사는 종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가? 나이가 들면서 성별을 바꾸는 종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연안에 있는 나무 뗏목 양식장에서 그루퍼를 양식하는 것은 매력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양식 모델입니다. 이 부유식 양식장은 물 위에 직접 건설되며 견고한 나무 플랫폼을 사용하여 아래 물속에 매달린 여러 개의 그물을 지탱합니다. 번식을 위해 선택된 성숙한 그루퍼인 브루드스토크를 별도의 케이지에 세심하게 보관한다는 사실은 이 양식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넓은 바다 환경은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을 제공하여 물고기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바다에 위치한 뗏목 양식장 외에도 육지에 위치한 현대적인 그루퍼 양식 시설들이 있으며 이들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연못에서 그루퍼를 키웁니다. 이러한 양식장들은 최첨단 물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질을 보존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줄이고 필요한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내 수조 시스템은 그루퍼 양식의 최신 모델이며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수백 개의 수조를 활용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그루퍼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온, 수질, 그리고 먹이 섭취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그루퍼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병이나 악천후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줄여 궁극적으로 생존율을 향상시킵니다. 그루퍼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신선한 먹이가 풍부한 식단을 즐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식장에서는 작은 물고기,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자연산 먹이는 그루퍼가 야생에서 섭취하는 먹이와 매우 유사하여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바람직한 근육 조직을 갖게 합니다. 그루퍼 양식장들은 비용과 어류 영양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신선한 사료 외에도 펠릿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는 그루퍼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으며 단백질과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많은 그루퍼 양식장에서는 숙련된 양식업자들이 번식용으로 사용되는 성숙한 어류인 모어를 바다에서 직접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루퍼 양식에서는 인공 번식을 위해 어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식업자는 성숙한 수컷과 암컷에게서 난자와 정자를 조심스럽게 채취한 후 수정을 위해 통제된 수조에서 표본을 수집합니다. 자손이 건강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생존 가능성이 높도록 수정란을 부화 수조로 옮겨 유생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루퍼 알이 수정된 후 그루퍼 유생으로 부화하는 데는 약 2주가 걸립니다. 관리된 수조에서는 이 유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핑글링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유생들은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힘과 독립성이 증가하는 유생기에 도달합니다. 그루퍼는 높은 시장 가치로 인해 수확 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어획 과정에서 안전과 피해 또는 스트레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거대한 그물망을 사용하고 심지어 직접 손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각 어류의 무게를 꼼꼼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며 품질 관리 및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문서화합니다. 그루퍼 어획은 세심한 조율이 필요한 작업으로 해상 부유식 양식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이 어획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어망을 사용합니다. 이후 대형 산업용 어망을 이용하여 많은 그루퍼를 효율적으로 포획합니다. 무게가 1kg 미만인 작은 그루퍼는 수확이 완료되면 부화장으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1kg 이상의 그루퍼는 가공을 위해 선별됩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이러한 어류는 수출을 위해 냉동되거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지역 시장에서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다. 그루퍼는 단단하고 하얀 살의 부드러운 풍미와 낮은 지방 함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이상적인 식재료로 활용됩니다. 부엌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거나 팬에 튀기거나 심지어 스튜나 수프에 넣어 요리하기도 합니다. 그루퍼는 특히 지중해와 카리브해 지역 요리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요리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루퍼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질병 발생, 특히 신경괴사 바이러스, NNV와 같은 병원균에 의한 질병 발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유생과 어린 그루퍼에게 특히 위험하며 종종 높은 폐사율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NNV 예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경구 백신의 개발을 포함하여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백신은 아르테미아나 윤축류와 같은 살아있는 먹이 생물을 이용하여 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그루퍼는 먹이를 먹는 동안 자연스럽게 백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식업자는 항생제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어류 생존율을 향상시켜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루퍼 양식에서는 신선한 야생 어류를 사료로 많이 의존하는데 이는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생물 안전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많은 양식장과 연구기관에서 특수 펠릿 사료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료는 자연 먹이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제조되었으며 그루퍼의 식이 요구량에 맞춰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펠릿 기반 사료로 전환함으로써 양식장은 사료 효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야생 어류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생사료로 인한 질병 전파 위험을 낮춰 생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루퍼 양식장 또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장들은 수온, 산소 수치, pH 균형, 암모니아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는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플랫폼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먹이 공급 시간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건강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예측합니다. 이러한 정밀 양식은 어류의 성장과 생존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양식 산업 현대화에 큰 진전을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생산성과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루퍼 잡종을 성공적으로 개량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타이거 그루퍼 이피네펠루스 푸스코구타투스와 자이언트 그루퍼 이피네펠루스 란셜라투스의 교배종으로 사바 그루퍼 또는 펄 그루퍼라고도 불립니다. 이 교배종은 빠른 성장 속도, 내한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력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교배종을 재배함으로써 양식업자들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어류를 더 빨리 생산하고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며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배는 그루퍼 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관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통합 다영양 양식 AMTA는 그루퍼 양식과 해초, 조개류 등 다른 어종을 결합한 양식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루퍼가 섭취하지 않은 먹이와 배설물 등 노폐물을 흡수하여 다른 생물들이 활용합니다. 해초는 과도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조개류는 물을 걸러냅니다. 이는 환경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식업자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합니다. IMTA는 자연 먹이 사슬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양식장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전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해안 지역이 점점 더 혼잡해지고 생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그루퍼 양식장은 점점 더 해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해상 양식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더 깊고 역동적인 수역에 어장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더 강한 해류의 혜택을 받는데 이는 폐기물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고 부영양화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해상 양식장은 관광, 주택 개발 또는 항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새로운 정박 시스템과 거친 해양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어장 설계와 통합될 경우 더 큰 규모의 운영과 더 지속 가능한 관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공적인 그루퍼 양식은 양질의 부화장 운영과 친화 관리에 크게 의존합니다. 현재 부화장들은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첨단 여과 및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친화 선택은 더욱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식업자들은 건강, 크기,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류를 선택합니다. 인공 수정 기술을 활용하여 통제된 번식을 보장하고 치어는 면밀히 모니터링되는 수조에서 사육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생존율과 성장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루퍼 양식은 특히 해안 지역의 소규모 어업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두리, 사료, 질병 관리 시스템의 초기 구축 비용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적절한 콜드체인 물류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NGO는 소액 대출, 기술 교육, 그리고 양식업자들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더 큰 시장에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더욱 포용적인 양식업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양식업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엄격한 규제와 모니터링 프로토콜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그루퍼 양식장은 정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방류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지속 가능한 양식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식 활동과 서식지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성 영상 및 드론 감시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인증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제 시장에서 그루퍼 제품의 평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식과 수확을 넘어 가공 단계는 가치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프리미엄 해산물 브랜드들은 추적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편의성에 맞춘 그루퍼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진공 포장된 그루퍼 필레,
양념된 그루퍼 스테이크, 심지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사까지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양식장은 지역 내 수익 증대를 위해 현장 가공 공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루퍼 양식업자들은 원산지 스토리, 친환경 라벨, 고급 포장자재 등을 제품에 브랜딩함으로써 고급 해산물 시장을 공략하고 더 높은 가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